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6가지 자본. 누군가에게 딱 맞는 신발이라도 다른 사람의 발을 아프게 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삶의 비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심리학을 비롯해 경영학, 경제학, 간호학 등 많은 학문 분야에서 중년기 삶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한 바 있다. 어떤 사람들이 중년기 이후에 만족스러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지,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해왔다. 그럼에도 중년이 되는 과정이나 중년기 삶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불분명하고 모르는 것들이 많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도 공통된 부분은 있기 마련이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니 중년의 만족스러운 삶이나 행복한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몇 가지를 뽑을 수 있었다. 중년의 삶을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6가지 자본. 첫째, 신체적 자본.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 신체적 자본이 중년의 삶의 가장 기본적 요소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건강 상태가 좋으면 중년기를 잘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운동은 만성적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춰준다. 또 적절한 운동은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며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을 낮춰준다. 그렇다고 격렬한 운동이나 엄청나게 많은 운동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달리기나 수영 또는 걷기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적절한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의 에너지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를 느끼게 해준다.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을 위한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복잡한 일들이 마음속에 정리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를 위한 의지가 생겨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며 몸 관리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귀찮음과 시간 부족을 이유로 건강을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한다. 몇 년 덜 살아도 좋으니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듯 건강에 해로운 것을 한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도로 발달한 의학 덕분에 우리는 유병장수하고 더 오랜 세월을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모두에게 부담이다. 중년기에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느냐가 미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경제적 자본. 성큼 다가온 노후에 맞춰 대비하기. 경제적 자본은 주로 소득과 관련된다.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하여 발생하는 소득뿐 아니라 이자, 주식, 토지, 건물과 같은 물질적 자본도 모두 포함한다. 소득은 중년기로 넘어가는 과정과 은퇴 후 적응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인이다. 중년기에는 자녀 교육이나 자녀 결혼 등으로 경제적 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걱정과 불안이 커진다. 실제로도 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 늘어난 평균 수명에 맞춰 경제적 문제에 관한 삶의 양식을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더 오랫동안 일하라. 은퇴 시점은 과거와 비슷하지만 수명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30년의 직장 생활 가지고 30년에 육박하는 은퇴 후 기간을 실제로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벌어야 한다. 더 절약하고 더 많이 저축하라.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기적 수입을 이끌어낼 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가능한 한 자산을 보전해야 한다. 재정 관련 공부를 하라. 투자를 하거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지식을 더 많이 쌓을 필요가 있다.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녀 교육이나 각종 지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여유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지 등 은퇴 후 인생 설계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하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금융 전문가가 진행하는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러한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다. 무엇이 됐든 늦지 않게 이런 자료들을 접하고 자신의 자산 관리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 셋째, 인지적 자본. 내 머리와 손이 지닌 가치. 인지적 자본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즉, 그 사람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가치관 등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인지적 자본이 많은 사람은 유식하고 똑똑하며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인지적 자본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한 가지. 배움을 이어가는 것 말고는 없다. 여기서 배움을 이어간다는 게 꼭 학교나 학원 등을 통해서 배운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상의 경험 안에서 배움을 얻을 수도 있고 동호회 활동 등 전문가 모임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다. 카스텐슨 교수는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노년기에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무언가를 배우는 행위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일종의 투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실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 때까지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는 데 반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신을 위한 교육비를 쓰지 않는다. 통계를 살펴보기 전에 실제 내 생활을 돌아보자. 그리고 주변 동료를 떠올려 보자.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내 돈 내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참여한 교육이나 학습 기회가 얼마나 되는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동안에도 내 돈을 들여 교육에 참가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퇴직 이후에 그런 선택을 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나를 위한 교육 투자는 100세 시대에 꼭 해야 하는 자원의 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노후에도 상당 기간 일을 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자신에게 투자해 나이 들어서도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된다면 그게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닐까? 넷째, 사회적 자본. 시간과 감정을 공유하는 좋은 관계들. 사회적 자본은 가족, 친구,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뜻하는 말이다. 중년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중년기 삶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차례 강조한다. 그 연구 결과들은 딱 꼬집어서 말한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상대가 없다면 행복한 노년도 없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이다. 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나이 들수록 더 그렇다. 그러니 배우자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는 더 긴 설명은 필요 없을 듯하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들도 중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관계이다. 가족이 자신을 믿어주는 것,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자신을 응원해 주는 것 등이 이들에게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주요한 원동력이다. 친구 관계는 인간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20에서 40대까지는 친구의 수가 얼마나 많느냐가 중요한 반면 중년기에는 친밀한 소수의 친구들이 더 중요해진다. 직장 동료도 삶의 질에서 중요한 원천이다. 동료들과 맺은 친밀한 관계는 다른 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의 영향력을 완화해준다. 5번째, 심리적 자본. 고난과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음. 심리적 자본은 자신감, 희망, 회복 탄력성과 같은 내가 나에게서 느끼는 심리적 건강성을 말한다. 60년간 종단 연구를 통해 밝혀낸 행복 노년을 위한 조건들 가운데 으뜸은 성숙한 방어 기제, 즉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였다.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에 대응하는 성숙함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1등 공신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고 희망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머와 위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억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돕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더라도 더 필요한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이타주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반면 남 탓만 하고 분노를 타인에게 돌리는 투사, 당신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처럼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전달하는 수동 공격성, 건강 염려증 등을 미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부른다.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 또 미국의 심리학자인 줄리언 로터는 중년기 이후 통제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통제감이란 자신의 힘으로 주변 환경 및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믿음, 즉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로터는 상황이나 문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쉽게 무기력에 빠지지 않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으면 무기력에 빠진다고 말한다. 즉,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의미와 목적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마음까지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스스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무언가를 실행해 볼 마음이 더 생긴다. 6째, 정체성 자본.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아는 마음.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다. 또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연속성과 단일성을 지닌 주관적인 느낌이며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관념을 정립했다는 말은 자신의 삶의 가치, 목적, 비전 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인생에서 정체성 자본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할 때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고 삶의 시련이 닥쳐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소개한 6가지 자본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단연 정체성 자본이다. 이 자본을 지닌 사람들은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고 실현하고 또 수정하면서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며 이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을 넘어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심리적 자본의 축적으로 연결된다. 동시에 자아 정체성을 현실화하려면 부단히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적 자본 또한 축적하게 된다. 이런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들어 사회적 자본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로 경제적 자본이라는 부산물이 따라오면 고마운 일일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자본을 완벽하게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다만 사는 게 혼란스럽고 복잡할수록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끊임없이 세상 변화에 따라 내 삶이 휘둘리고 남의 기준에 따라 내 삶이 움직여 버린다. 당연히 삶의 안정감도 남의 이야기가 된다. 이제 소개한 6가지 자본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데 중요한 지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